네, 이 라오스는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이죠. 전통적으로 모계 사회냐, 모권 사회냐 해서 모계는 뭐죠? 어떤 가계의 전통이 어머니 쪽에서 흐르는 거죠. 부계는 아버지 쪽에서 흐르는 거고, 한국은 당연히 부계 사회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 재산 등등이 물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만은 어떤 가정의 중심이 이 모권 어머니 쪽으로 흘러갑니다. 전통적으로요. 물론 당연히 요즘 MZ랄지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흐려지긴 하지만 그 역사적인 흐름은 당연히 무시할 수 없겠죠. 그거를 봤을 때, 뭐 동남아시아 대부분이 어떤 그 모권 어머니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 사회이지만은 또 라오스는 모권 사회입니다. 이 모권 사회 속에서 어떤 또 도시냐, 또 지방이냐, 어떤 종족이냐, 뭐 몽족들, 뭐 어떤 종족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천차만별로 틀릴 수도 있지만은 큰 흐름 자체는 모권 사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모권 사회에서 라오스 여성들은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조언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이른 나이에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언이 있었죠. 그거는 뭐 전쟁 때 혹은 그 어떤 청나라랄지 원나라랄지 어떤 정치적으로 종속됐을 때 끌려당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차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걸 좀 어떻게 생각은 드는데요. 책에서 읽었던 또 다른 건 수명과도 관계가 있죠. 100살 살던 시대에서의 결혼과 한 30년, 40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회 내지는 시대에서의 결혼은 뭐 당연히 조언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유목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약탈혼이 많았던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계입니다. 근데 농경사회로 갈수록 농사를 짓거나 정착할수록 어떤 특히 동남아 쪽에 모계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라오스 여성의 얘기를 해봤을 때 일단 라오스 사회 자체는 모권, 어머니의 권리가 강한 모권 사회다. 그리고 좋은 풍습이다. 이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 제 기준이죠. 그 또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춤을 잘 못 춰가지고 별로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클럽이나 가라오케나 이런 데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쪽 세계에 대해서는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또 마약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에 했지만은 이제 라오스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풍선이라 그러죠. 혹은 이제 따로 또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지만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마약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제 기준에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상정을 잘 안 합니다. 아무튼 뭐 말 나온 김에 얘기해 보죠. 그 혹시나 이 클럽 같은 데 갔을 때 이 어떤 테이블에 같이 어떤 거 합석을 하게 됐을 때 자기의 음료수를 놔두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을 가거나. 왜냐면 자기 잔에다가 뭘 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태로 만들어서 몽롱하게 만들어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하면은 클럽 같은 때, 라오스 클럽 같은 데 가서 자기의 잔을 비운 채로 떠나지 말아라. 항상 조심해라.
목숨 걸고 연애하는 거네. 아무튼 뭐 다시 제 중심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런 그 모계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창금, 그러니까 지창금은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갈 때 갖고 가는 걸 지창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복궁사에서 지창금이라기보다는 외래 남성이 여성을 데리고 올 때 그 여성의 친정이죠. 주로 이제 어머니겠죠. 친정에서 장모님이 되겠죠. 미래 장모님. 장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지불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라오스 말로 비엔티아노죠. 카덩이라고 그럽니다. 카덩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 많이 이제 근대화 내지는 자본주의화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흐려진다기보다는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카덩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이제 있어 왔는데 아마 인도에서는 전 아직 연구해봤지만은 인도에서는 아마 여성이 시집을 갈 때 뭔가 지참금이라서 뭔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인도에서는 여자에 태어나면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건 좀 다른 세계죠. 인도의 세계와. 나중에 제가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카덩이라 그래서 어떤 자기의 미래의 부인을 데려올 때 처갓집에다가 지불하는 돈이 있습니다. 카덩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결혼 협상이죠. 그 부분에서 이 가장 전통적으로 중요한 게 수천년이 아니냐가 좀 중요합니다. 이 라오스 사회에서는 보통 수천년을 낭솥, 라오스 말로 낭솥이라 그러는데 이제 낭솥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수천년이 아니냐 따라가지고 이 카덩, 그러니까 그 처갓댁에 지불하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의 정상적인 집안에서는 밤이 되면은 자신의 그 딸을 바깥에 안 내보내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안 내보내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이트클럽이나 클럽 같은데 밤새서 노는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개념이 되죠.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아무튼 뭐 이건 딸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 사회에서는 카덩이라는 어떤 그 결혼 시 처갓댁에 지불하는 그 돈이 있고, 이 돈을 지불할 때 시집 올 여자의 처녀성이 상당히 이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 사회죠. 라오스 사회 풍속이니까 우리가 그걸 좋다 나쁘다라는 좀 판단은 벗어나는 건 얘기입니다. 그 사회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뭐 우리나라도 뭐 양반 사회와 비양반 사회는 차이가 있었겠죠. 서적이지만은 양반 사회 입장에서는 처녀가 중요했겠지만은 80~90%를 차지했던 노비가 있는 전 세계에서 자민족을 노비로 삼은 거의 유일한, 뭐 어디 있겠지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잔인한 거죠. 거의 유일한 나라가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때 세종시대인가 그 이후로 막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빠든 엄마든 한쪽이 노비면 그 태어나는 자식은 무조건 노비인 거로 노비가 엄청나게 늘렸죠. 그리고 그때는 뭡니까? 노비가 재산이니까 애를 많이 태어날수록 양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뭐 그 의미에서
처녀가 뭐가 중요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저는 양반들도 틀렸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봤을 때 그 사회 지배계층의 어떤 그 논리냐, 피지배계층 논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중세시대 때 영주가 농노들 첫날 밤을 영지하고 지나야 된다는 초약권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전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라오스 사회는 카동이라는 게 있다. 그 카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카동의 금액을 결정할 때 낭소, 그 수처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